또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전송 특징에 대한 게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는 1GHz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GHz에서 40GHz 대역까지 사용하고 있다. 범용으로다가. 그러면서 옵티멀 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옵티멀 프리퀀시. 마이크로웨이브 중에서도 우리가 옵티멀 프리퀀시는 1에서 10GHz 대역이야. 우리가 현재의 기술을 고려한 최적의 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대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이즈도 적고 손실도 적은 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역이 옵티멀 리전이라고 보고 이 대역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했지. 그 대표적인 주파수 대역이 뭐냐? 46GHz 밴드야. 46GHz 밴드. 46GHz 밴드. 4GHz는 6GHz. 46GHz라는 것이 뭘 의미해? 이 두 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업링크고 하나는 다운링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세히 얘기하면은 4라는 의미는 뭐냐면 3.7에서 4.2GHz를 의미하는 거야. 어디로부터 어디야? 새털라이트에서 어스야. 즉 다운링크다. 여기 있는 4GHz라는 것은 3.7에서 4.2GHz 갖다가 총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뭐로 사용되느냐? 다운링크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6GHz라는 것은 뭐냐?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6GHz는 뭘 의미하느냐? 있는 것 마찬가지로 5.925GHz에서부터 어디까지? 6.425까지를 의미한다. 이거는 뭐로 사용돼? 업링크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46GHz 밴드라고 얘기했는데 4GHz 대역에서의 밴드위스는 얼마냐? 3.7에서 4.2니까는 4.2 빼기 3.7 하면 되지. 그게 얼마야? 0.5GHz, 즉 500MHz다 이런 얘기야. 즉 밴드위스는 500MHz야. 이 같은 경우는 밴드위스가 얼마야? 마찬가지로 500MHz야. 그치? 여기에서 이걸 빼보면 알지. 여기에서 이걸 빼보면 알지. 똑같이 500MHz의 밴드위스를 갖다가 사용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기 이와 같이 사용하는 이 대역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했냐? 46GHz 밴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4는 다운링크, 6은 업링크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대역이 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역이 지금 포화 상태야. 더 이상 사용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개발한 것이 뭐냐? 14GHz 대역이다. 14. 즉 마찬가지야. 다운이 있고 업이 있는데 14라 하는 얘기는 11.7서부터 12.2GHz 밴드를 의미하는 거고 14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14에서 14.5GHz 갖다가 의미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지금 포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 30GHz 대역이야. 20GHz 대역하고 그 다음에 30GHz 대역을 갖다가 업, 다운링크로 사용을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책에 표현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대역이 자꾸 포화 상태가 됨에 따라 가지고 세츄레이션이 됨에 따라 가지고 더 높은 대역을 개발하고 있다. 근데 더 높은 대역을 개발할 때의 문제점이 뭐냐?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어테누에이션, 감쇄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 주제가 뭐야? 라디오 프리퀀시에 대한 거야. 라디오 프리퀀시는 1GHz보다 작은 대역이야. 그쵸?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한 30MHz에서부터 1GHz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 앞에 보면은 뭐라고 명칭되어 있어? 브로드캐스트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즉,
1GHz 이하는 전송 특징이 옴니디렉셔널이야. 즉 다방향성이다 이런 얘기지. 마이크로웨이브가 뭐인 반면에 유니디렉셔널인 반면에. 알겠지? 그래서 레디오 프리퀀시가 있고 여기 있는 요 라디오의 의미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용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요. 여기 있는 라디오의 의미는 와이어리스라고 생각하면 돼. 무선을 얘기하면 돼. 무선 전체를 통치하는 말이야 이거는. 응? 그래서 무선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역이 한 3kHz에서 얼마까지 사용한다? 300GHz까지 사용한다.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 감세가 엄청 크겠지. 그래서 이런 높은 주파수 대역의 응용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짧은 거리의 통신에만 이용되고 있어. 응? 반면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라디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브로드캐스트 라디오가 우리가 얘기하는 1GHz보다 작은 대역을 의미하는 거야. 즉 30MHz에서부터 1GHz까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영역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송들이야. FM 방송이 있고 텔레비전 방송이 있고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UHF가 있고 VHF가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도 구성을 한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브로드캐스트 라디오의 특징은 뭐냐? 옴니디렉셔널이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 시그널이 프로파게이션 되는데 다방향으로다가 프로파게이션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 브로드캐스트 라디오 같은 경우는 라인 오브 사이트에 제한받지 않아. 제한된다는 말로 써졌는데 제한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라인 오브 사이트에 제한을 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안테나와 안테나 간이 어떻게 돼야 돼? 다이렉트 쳐다보고 있어야 돼. 반면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인 오브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는 트랜스미터와 수신기 사이에 신호들이 전파되는 경로가 다양할 수 있어. 건물에 부딪혀서도 오고, 뭔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수신기에 도착하는 패스가 다양할 수 있거든? 그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같은 순간에 출발한 신호라 하더라도 도착하는 시간이 경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멀티패스 인터피어런스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땅에 부딪혀서 오기도 하고 월에 부딪혀서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맨메이드 오브젝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장애물, 빌딩이라든가 교각이라든가 타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반사가 이루어져서 오는 거지. 이거에 대한 그림은 여기서 지금 보여주지 않았네요. 책에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이. 그치?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림이 안 보여지고 있는데 멀티패스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내가 차를 타고 내가 여기서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어.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다. 여기서 팔을 여기다 다이렉트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이렇게 시그널이. 그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올 수 있냐면은 여기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1, 2파가 가가지고 어떻게 돼? 반사돼가지고 1, 2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같은 순간에 출발한 신호라 하더라도 1, 2 오면은 빨리 도착할 거고 지금 여기를 막고 오면 어떻게 돼? 늦게 도착한다. 그래서 같이 출발한 것도 다른 순간에 도착을 하는 거지. 이것이 뭐야? 인터피어런스야. 멀티패스 인터피어런스. 더군다나 반대편에 큰 건물이 있었어요. 반대편에. 얘가 어떻게 돼? 갔다가 부딪혀가지고 1, 2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디오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멀티패스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 다음으로 지나가 보면은 이제 인프라레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인프라레드가 뭐야? 인프라레드가 뭐야? 적외선이다, 적외선. 적외선. 뭐 앞에서도 본 거와 마찬가지로 적외선은 마이크로웨이브보다도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돼? 상당히 짧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벽 같은 것도 투과하지 못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의 통신이야. 실내에서 하나의 룸 내에서의 통신에 이때 사용되는 거지. 그 정도로 듣고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어떤 인프라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적외선을 갖다가 이용해서 사용한다라는 얘기고, 첫 번째 얘기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이 엄청 강하겠지. 주파수가 높으니까는. 그치?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파장이 엄청 짧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벽을 갖다가 투과할 수도 없어. 벽을 투과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장점이에요, 요거 장점. 우리가 주파수를 사용하려면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허가를 받아야 돼. 왜 그래? 무선 자원이란 것은 상당히 제한된 자원이다. 누가 주파수를 쓰면 다른 사람이 그 주파수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즉 허가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프라레드의 대표적인 사용처가 뭐야? 리모컨이라든가 장난감 같은 데 이용되고 있는 거지. 즉 여기 보면은 low night sense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low night sense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치? 즉 우리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주파수 할당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 여러분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이통사가 있는데 LG도 있고 SK도 있고 KT가 있는데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주파수를 사지. 주파수를 사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뭘 해? 주파수 경매에 붙이지.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나겠다는 이통사한테 주파수를 배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해? 황금 주파수 대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주파수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몇 천억에서 뭐 몇 조까지도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레드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모컨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TV 리모컨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뭐 리모컨은 다양할 수 있어. 에어컨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LG의 TV 리모컨을 삼성에 사용하지 안 되지. 왜 그래? 회사마다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또 코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프리퀀시 밴드에 대한 걸 갖다 요약을 해놨는데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주 로 프리퀀시가 있고 익스트림리 로 프리퀀시, 간단하게는 ELF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보이스 프리퀀시, 뭐 참조로다가 어느 정도 돼? 300에서 3000Hz까지, 우리가 한 3400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웨이브랭스 보면은 웨이브랭스가 얼마까지 돼? 약 100km지. 그러면 얘 같은 거 수신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쓴다. 그런다면 안테나가 엄청나게 길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very low frequency, low frequency, 그러니까 medium frequency, high frequency, TV에 사용하고 있는 같은 경우 VHF 채널이 있지. 2번에서부터 13번까지 채널이야. 그 다음에 UHF가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더 높은 것이 이제 슈퍼 하이 프리퀀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EHF, Extremely High Frequency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한 300GHz 정도 해당된다. 실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신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아주 단거리에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돼. 범용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뭐야? 인프라레드, 적외선이다. 그치? 그 다음에 더 높은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옵티컬 파이버를 이용하는 광통신이야. 더 위에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게이션, 신호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그 전파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퀀시에 따라 가지고 전파되는 모양이 달라.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여기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통신을 하는데 지표면에 등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밴딩, 우리가 후여진다고 하는 걸 밴딩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져.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파수가 얼마야? 2MHz 이하다 이런 얘기지. 이하. 2MHz 이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파게이션을 명명하기를 그라운드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명명을 한 거야. 그라운드처럼 이렇게 밴딩 돼가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형태지.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주파수는 2MHz보다 낮은 주파수를 갖다가 얘기한다.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AM 라디오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스카이 웨이브라는 것이 있어.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리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반사되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형태야.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다가 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지는 주파수 대역은 2에서 30MHz 대역이야. 2에서 30MHz 대역이다. 반면에 몇 번에 맞춰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라인 오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주보고 통신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파수가 얼마 이상? 30MHz 이상을 갖다가 얘기한다. 그래서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 그런다면 통신이 불가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이제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속도는 정해져 있지. 그치? 그 속도가 얼마야? 백큐에서 즉 진공에서 얼마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드예요. 또는 8승 미터 퍼 세컨드예요. 같은 말이지. 킬로미터나 미터나. 킬로미터일 때는 5승이고 미터일 때는 8승이다. 근데 여기서의 백큐, 여기서는 백큐의 통신이고,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서 할 경우는 이거보다 약간 낮다.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에 도파간, 우리가 이제 전선을 통해서 통신한다든가, 빛이라 하더라도 파이버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이루어진다면은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거의 3분의 1은 얼마겠어? 즉 정기적인 신호, 즉 구리선을 타고 간다든가 파이버를 타고 간다든가 빛이 그럴 경우에는 이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3분의 2가 얼마겠어? 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또는 2 곱하기 10의 5승 미터 퍼 세컨드예요. 네, 알겠지? 그 다음에 스피드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질이 변경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 속도의 변화, 이것이 굴절율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하고. 그래서 그걸 정의한 것이 요 식이에요, 요 식.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이 굴절의 정도가 뭐에 따라 달라? 파장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프리즘이라는 것이 있어, 프리즘. 그치? 프리즘이라는 거 있지. 무지개가 뜨는 것도 같은 원리야, 무지개도. 비 오는 날 무지개가 뜨는 거지. 빗방울이 결국은 뭐야? 매질이 다른 거지, 공기하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에어가 있고 와라가 있다. 그러면은 매질이 달라가지고 굴절이 이루어지는 거지. 마찬가지야. 빛이 왔어. 빛이 오면 어떻게 돼? 여러 가지의 파장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파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 굴절율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빛을 갖다가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면은 이 바깥에 뭐가 보이냐면 무지갯빛이 보이는 거야. 왜 그래? 빨강이냐 노랑이냐 차이점이 뭐야? 색깔이 차이가 아니고 파장의 차이다 이런 얘기지. 파장에 따라 가지고 뭐야? 색깔이 다르다. 그리고 파장에 따라서 뭐가 달라? 굴절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밴딩이라는 것이 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마찬가지로 왜 휘어지느냐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서 보면은 뭐가 달라? 공기 중에 밀도가 다른 거지. 그치? 그래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굴절이 일어나고 그 굴절에 의해 가지고 파가 꺾여지는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 트랜스미션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았는데 보면은 프리스페이스, 자유공간이라는 얘기했지. 자유공간에서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실은 뭐의 함수다? 여기 보면은 거리 함수라고 되어 있지, 거리. 당연한 얘기야, 그치? 거리가, 즉 전송하는 거리가 멀을수록 어떻게 돼? 로스가 더 심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보면은 공기 중에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수증기라든가 산소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신호가 흡수될 수 있어. 흡수된다는 것이 뭐야?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선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파가 벽에 부딪히면은 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수신 쪽에 도착하는데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어.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그것에 의해 가지고 멀티플 인터페어런스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밴딩이라는 것이 지구상에서의 뭐야? 대기 중에 밀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약하지. 그것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 신호가 굴절이 일어난다. 즉 여기서 굴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밴딩이라는 것은 뭐야? 꺾이는 거야, 꺾이는 거. 꺾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유공간에서의 손실인데 이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두 종류야. 두 종류. 이것이 무슨 축이야? 이게 무슨 축이야? 주파수 축이 아니 거리네, 거리. 거리지? 여기가 뭐야? 손실에 대한 거야. 노수, 손실에 대한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곡선이 여러 개, 여기 직선이 여러 개 있지만은 뭐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노수는 어떻게 돼? 비례해서 증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같은 특징을 띠고 있잖아. 중요한 얘기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로스가 증가한다. 그것이 이거의 공통점이고, 반면에 이제 여기 5개의 선이 있는데 5개의 선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주파수가 30MHz고 얘는 얼마야? 300GHz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뭐야?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손실이 어때 또? 커다. 그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야. 알 수 있겠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 그림 아까 이제 내가 했던 이게 또 나왔네. 멀티패스라는 것이 뭐냐?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랜스미터, 리시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가지만은 이렇게도 간다는 거죠. 그렇지? 요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가 이루어졌어? 직선이 아니지? 응?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밴딩이에요, 밴딩. 이렇게 후였다는 거지. 이렇게 후이는 기본적인 원리는 자유공간에서의, 이 공간에서의 뭐가 달라?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굴절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아까 내가 그림에 그렸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베이스 스테이션이고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누가 통신해? 차 속에 있는 모바일하고 통신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차 속에 있는 모바일은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신호를 다이렉트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어떻게 받을 수도 있어? 여기 가가지고 파가 부딪혀가지고 반사되는 거지. 반사돼가지고 어디로 와? 일로 올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순간에 출발한 신호라 하더라도 도착하는 것은 다 다르지. 응?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멀티패스 인터피어런스야. 그러면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디지털 같은 경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TV 화면에서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어. 요즘 TV에는 그런 게 없어. 옛날 TV에서는 보면 축구 경기를 중계한다 그러면 공이 몇 개씩 날아다녀? 2개씩 날아다녀. 하나는 진짜 선명한 공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 뭐가 따라다녀? 흐린 공이 하나 더 따라다녀 같이. 응? 그걸 갖다 이제 고스트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고스트 현상이라고. 그것이 그거야. 여기 주성분 가까이 오니까 얘가 제일 센 신호야. 센 신호에 의해 가지고 선명한 공이 하나 나타나고 화면에 이렇게 돌아서 온 녀석은 어떻게 돼? 신호가 약하지. 그 신호 약한 것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흐린 공이야. 그래서 그림자가 하나씩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TV에서는 그걸 갖다가 없애야 돼. 그것이 뭐냐? 고스트를 갖다가 제거하는 회로를 가지고 있어. 그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이게 1이다, 0이다, 1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 0, 0, 1, 0, 1.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를 하나로다가 관찰을 한번 해보자, 얘를. 이 신호를 보냈을 때 수신 측에서는 이 순간에 출발한 모든 에너지원이 같은 순간에 도착하면 보관하는데 제일 좋은 거지. 응? 근데 얘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어떤 거는 1, 2가고 어떤 거는 1, 2가고 어떤 거는 1, 2에서 도착한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계산한다면 3분의 1씩 나눠져 가지고 갔다고 한번 해보자. 3분의 1이 1, 2 같고 3분의 1, 2 같고 3분의 1, 2 같다. 근데 도착하는 시간 나중에 봤더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이렉트 온 녀석 3분의 1 도착했어요.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이 도착했어.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또 언제 도착하냐면 요 거리로 해가지고 도착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시간이? 이렇게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응? 응? 얘는 더 거리가 멀어. 그러면 어떻게 도착할 수 있어? 이렇게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것이 어떻게 도착했어야 되는데 같은 순간에 도착하지만 이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지? 내가 강조해서 그린 거야, 이거 사실. 응? 근데 이렇게 나야 될 가능성은
속도가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아, 낮을수록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나열될 가능성은. 속도가 높을수록, 그치? 왜 그래? 속도가 높으면 이 폭이 얼마인가요? 이 폭이. 좁은 거야. 좁은 것은 같은 편차를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여러 빛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얘도 영향 미치고 얘도 영향 미치는 거라고. 무슨 얘기 알겠지? 네? 원래는 이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가 그 다음 비트에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야. 뭔지 알겠지?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야. 인터심볼. 즉, 내 비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비트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비트에 뭐를 야기시킬 수 있어? 에러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인터심볼, 인터심볼이라는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를 갖다가. 근데 하나의 비트 폭이 만약에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 영향은 작을 수 있어. 그치? 이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하나의 비트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뭔지 알겠지? 응? 그걸 보여주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다 맞췄네. 일단 끌까? 질문 있어?